안녕하세요. 두요롬 리서치 두오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월 23일 수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소파이에 대한 얘기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소파이가 어저께죠. 테크니시스라는 또 다른 작은 핀테크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 인수 소식 이후에 주가가 계속 또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소파이뿐만이 아니고요. 특히 모든 핀테크 기업들이 아주 큰 폭으로 폭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죠. 핀테크 기업들이 미래의 은행이다 해서 많이 투자를 이어나갔었는데요. 돈이 많이 풀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상 우려 이후에 컴퍼니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 묻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심하게 따져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전쟁 뉴스까지 있으니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 팬데믹 상황 때는 주가 폭락의 폭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충격이었죠. 반면에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급반등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었고요. 그 급반등이 상당히 크게 반등을 하면서 좀 버블을 이끌어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중소형주 기술주들이 2021년서부터 슬슬슬슬 빠지기 시작하면서 2022년도 들어오면서는 그 빠지는 속도가 더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다가 대기업마저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식 투자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 언제 다시 좋은 소식이 이어지면서 반등의 모멘텀이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소파이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좀 짚어보면서 전망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소파이가 전날 한 10% 빠진 이후에 오늘도 한 5% 외에서 한 3%에서 이틀 동안 17% 정도가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주식시장 이 암울한 상황에서 인수합병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소파에는 바로 전에 몇몇 작은 은행들을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은행의 직함을 얻었습니다. 소파이는 제3금융에서 은행으로 제1금융으로 올라서는 그런 지위를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싼 이자로 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갈릴레오라는 또 다른 핀테크를 위한 테크놀로지 기업을 인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계속되는 인수 합병 때문에 사실 현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이런 인수 합병, 그것도 유상증자를 통한 인수 합병을 단행했다는 것이 좀 걱정이라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 같아요. 한 1-2주 전까지만 해도 바이 시그널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제는 셀은 아니지만 그래도 홀드하라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석가는 소파이에 투자를 한 사람이고요. 이번에 한 10불 30전에서 또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고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시스의 인수합병이 소파이가 버리칼리 이너그레이티드 핀텍 컴퍼니로서 은행도 갖고 있고 페이먼트 시스템 모든 분야를 소파이 내에서 다 해결을 하는, 그리고 그런 테크놀로지를 다른 은행이나 다른 핀텍 컴퍼니에게도 팔기까지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컴퍼니가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주가가 빠질 수 있지만 2년 또는 4년 이후에 소파이가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인수합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드를 하라는 분석가의 얘기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 유상증자로 기업을 비싸게 인수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 빌리언 달러로 인수를 했고요. 8,400만 주 정도를 유상증자를 해서 테크니시스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13불 정도의 소파이 주식을 테크니시스 주주들에게 배분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비싼 가격에 배분을 하는 것이죠. 가격이 지금 10불 언더로 내려왔기 때문에 30% 넘는 프리미엄을 주고 테크니시스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분을 해주는 것이고, 테크니시스가 1995년 창업을 한 기업, 상당히 오래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히 작은 기업이라는 것이 좀 발전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연 매출이 한 7천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를 1.1 빌리언 달러, 11억 달러에 매수를 한 셈이 되는 것이 의문부호를 남기는, 앞으로 예상 실적 엄청나게 높죠. 근데 요즘은 이런 예상 실적이 실적 발표에 반영이 안 되면 주가가 또 크게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상 매출이라든가 earning 같은 게 마저도 앞으로 2022년 동안에 성장률이 저하된다 싶은 그런 실적 발표가 나오면 주식이 곤두박질 쳐버리는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해 나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상황이, 소파이가 현금적으로 그렇게 충분한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빚이 상당히 많습니다. 2.5 빌리언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좀 악재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주가가 좀 폭등을 해서 한 13불선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됐을 때 인수합병을 발표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테크니시스의 그 웹사이트를 들어와 보면요, 뭐 좀 작은 회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웹사이트가 상당히 조악합니다. 그렇게 좀 프로페셔널하게 안 보이는데요. 이 테크니시스의 고객층은 남미 쪽이라고 해요. 특히 로고나 웹사이트를 봤을 때 약간 허술하다 싶으면,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 그런지 몰라도 불안합니다. 이 로고 같은 경우도 뭐 구글 로고 같기도 하고, 헤드쿼터도 플로리다에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좀 남미 쪽에 포커스를 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뭐 남미 시장도 아주 큰 시장이기는 하죠. 아주 작은 비상장 기업이, 그리고 되게 오래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더딘 기업을 인수했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니시스의 지오그라피는 남미 쪽을 타깃으로 한 상황이고요. 소파이가 북중미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이면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좀 시기상 안 좋고 인수합병한 가격 또한 유상증자로 인수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분석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파이를 소개해 드렸을 때 이 테리토리 안을 벗어나야지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행히도 이 그래프 구간 안에서 거의 지금 최하 지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13불이 마지노선이라고 그랬어요. 13불을 일단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주가가 형성이 어느 정도 돼야지 안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방송 이후에 13불을 살짝 돌파를 했다가 다시 흘러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1불선까지는 회복을 해야 13불까지의 반등 모멘텀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되는 악재와 안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소식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